8월 초 미국이 디폴트 위기 맞는다? 지겨울 만큼 반복된 뉴스. 그런데 이번엔 진짜 다릅니다. 국채 3천조 원이 한꺼번에 시장에 풀리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미국의 부채 한도 협상 뉴스, 이제 식상하실 겁니다. 매번 반복되던 위기였고 어찌됐든 타결되곤 했으니까요. 그런데 이번에는 협상 실패보다 협상 타결이 더 무서운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협상이 끝나면 미국 정부는 3천조 원에 달하는 국채를 단기간에 발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은 이자만 갚으며 시간을 끌어왔고 실제로 미국 국채는 지금까지 1조 달러가 밀려있는 상태입니다. 저는 오늘 이 숨겨진 시한폭탄, 즉 디폴트보다 더 위험한 국채 폭탄의 정체를 함께 풀어보려 합니다. X-데이 8월 4일 전후 미국 재무부가 돈 떨어지는 시점입니다. 이때까지 부채 한도 협상이 마무리돼야 합니다. 36.2조 달러 3천조 원 이상. 현재 미국 부채는 36조 2천억 달러. 2025년 적자 예상만 2조 달러. 국채 발행 계획은 1조 달러 이상. 단기 수요를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국채 쏟아짐. 이자만 갚고 버틴 6개월. 바이든 정부는 1월 1일 부채 한도 유예 종료 전까지 부채를 쌓아놓음. 그 이후엔 이자만 갚으며 버팀. 실제 시장에 풀리지 않은 국채가 한꺼번에 쏟아질 가능성 높음. 국채 발행 시장 유동성 흡수. 채권 발행이 늘어나면 시중금리가 올라갑니다. 그 결과 주식 부동산 신흥국 통화 하락. 한국도 직접적인 타격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대비해야 하나? 지금처럼 미국이 국채를 대규모로 발행하면 한국을 포함한 신흥국 자산시장 전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아래와 같은 전략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단기 채권보다 장기 채권 금리에 주목해야 합니다. 미국 10년물 금리가 4.3%를 유지하고 있는 이유는 신규 발행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 발행이 재개되면 금리가 5%를 넘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미국 장기 채권 ETF 투자자는 금리 급등 리스크주의 필요. 주식시장, 특히 나스닥의 고평가 종목은 방어 전략 필요. 유동성 흡수 성장주의 조정 가능성. 최근 기술주 급등은 금리 동결 전제에서 움직인 것. 고평가 주식 분산 이익 실현 고려해야 합니다. 원달러 환율주에 다시 한번 1,400원대를 넘을 가능성. 미국이 국채를 쏟아내면 달러 강세 재진입이 유력합니다. 외화 자산 일부 확보, 수입 기업 주가 하락 가능성 체크. 2011년 부채 협상 후폭풍 기억하십니까? 실제로 이런 상황은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2011년 미국 부채 한도 협상 직후 S&P가 미국의 신용등급을 AAAAA로 강등. 전 세계 금융시장이 혼란에 빠졌고 한국 코스피는 마이너스 17% 급락. 금과 달러는 폭등. 미국 장기채 가격은 급등 후 하락. 2013년 셧다운 사태. 정부 기관이 셧다운되며 공무원 급여 미지급. 시장 불확실성 극대화 안전자산 선호 심리 강화. 이번에도 과거처럼 협상 타결 후 정책 리스크 유동성 위축 시나리오가 반복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진짜 위험은 지금부터다. 지금까지는 마치 평온한 호수 위를 떠다닌 듯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물 아래에는 3천조 원어치 국채라는 괴물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이 괴물은 트럼프의 꼼수, 즉 재무부 일반 계좌에서 4,700억 달러, 공무원 연기금에서 5,400억 달러, 이렇게 빚을 빌려서 억지로 눌러놓고 있었던 것뿐입니다. 이제 이 괴물은 어떻게든 시장에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디폴트는 못 오게 막았지만 국채 폭탄은 막을 수 없다. 부채 위기를 연기했을 뿐 본질은 시작조차 안 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경계심과 정보 업데이트, 그리고 계획된 리밸런싱입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문제의 시작입니다. 미국은 협상 타결 직후 무려 2조 2천억 달러에 달하는 국채를 단기간 내 발행해야 합니다. 이는 우리 돈으로 3천조 원이 넘는 어마어마한 규모입니다. 그렇다면 개인 투자자나 시니어 세대는 어떤 대비가 필요할까요? 국채 금리 급등에 대비한 포트폴리오 조정.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5%를 돌파할 가능성 매우 높음. 금리와 역상관 관계 있는 장기 채권 ETF는 방어 전략 고려. 달러 강세 시나리오를 염두에 둔 외환 전략. 2023년처럼 국채 발행 후 달러 급등 가능성. 원화 약세 대비해 외화 자산 일부 비중 확대 필요. 금융시장 변동성 대비한 분산 투자 재점검. 나스닥 S&P 500, 금, 달러, 국내 ETF 등 자산 다변화. 갑작스런 금리 급등 시 고평가 자산부터 흔들림 예상. 2023년 바이든 정부 당시 사례. 6월 부채 한도 협상 타결 직후. 하반기 6개월간 1조 달러 규모 신규 국채 발행. 이때 10년물 금리가 급등,
글로벌 증시 하락, 신흥국 환율 급등. 특히 한국은 외국인 자금 유출로 환율과 증시 이중 충격. 2021년과 2011년에도 비슷한 흐름 반복. 협상 불확실성이 제거된 직후 유동성 흡수 충격 발생. 부채 타결이 곧바로 안정신호가 아니라 긴축신호로 작용. 결론 디폴트를 피했다고 안심하는 순간부터 진짜 위기가 시작됩니다. 이번 2025년 하반기에 국채 발행 규모는 역대급입니다. 과거와 비교해보세요. 2023년 1조 달러 시장 혼란. 2025년 2조 2천억 달러 예상 시장 마비 수준. 위험 요소 3가지. 공무원 연금 더 이상 손 못 댐. TGA 계좌 현금 고갈. 세수 유입 거의 없음 디폴트 임박 가능성 증가. 즉시 발행 필요 자금 3천조 원 이상. 금리 환율, 주가 모두 압력받는 시기 진입. 지금 시점에서 이 사실을 모르고 있는 사람들은 시장을 낙관적으로 보고 잘못된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2025년 하반기 미국 국채 금리가 다시 폭등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디폴트가 아니라 그 직후에 벌어질 폭탄급 국채 발행입니다. 매년 여름만 되면 반복되는 미국의 부채 한도 협상, 이젠 익숙하실 겁니다. 그러나 이번엔 상황이 다릅니다. 협상이 타결되더라도 시장이 흔들릴 가능성이 훨씬 크기 때문이죠. 저는 이 문제를 수년간 분석해온 금융 칼럼니스트로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시장의 구조적 위기를 짚어드리겠습니다. 2023년 사례를 보면 부채 한도 협상이 타결된 뒤 오히려 시장이 더 요동쳤습니다. 당시 10년물 미국 국채 금리는 3.4%에서 5.0%까지 단숨에 치솟았습니다. 이는 미국 국채 금리의 두 번째 위험 수위인 5%를 넘긴 것입니다. 현재 국채 금리는 4.3% 수준으로 이미 첫 번째 경계선인 4.5%에 근접해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번에 발행해야 할 국채 규모가 2023년보다 훨씬 많다는 점입니다. 무려 2조 1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3천조 원에 이르는 신규 국채가 쏟아질 예정이죠. 이 상황에서 미국 재무부는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3가지 대응 전략을 추진 중입니다. 첫 번째는 은행들의 국채 매입을 유도하기 위해 SLR 규제 완화 조치를 시행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은행들이 보유한 유동자금을 국채로 흡수하려는 유인책 마련이고요. 세 번째는 장기 국채 중심의 발행 전략을 통해 단기 충격을 분산시키려는 시도입니다. 그러나 이 방법들은 모두 확실한 해법이 되기엔 한계가 있습니다. 2023년에도 비슷한 장면이 있었습니다. 당시 바이든 대통령과 옐런 재무장관은 영래포 시장에 쌓여있던 2조 1천억 달러의 유동성을 활용해 단기 국채 발행을 떠받쳤습니다. 결과적으로 급격한 금리 상승은 막을 수 있었죠.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이미 그 유동성은 바닥났고 옐런이 조율하던 금융 안정장치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미국이 정말로 더 이상 움직일 수 없는 엔드게임 국면에 들어섰습니다. 국채를 팔아야 할 타이밍, 그러나 시장은 받아줄 준비가 전혀 안 돼 있습니다. 이제 하반기가 시작되면서 또다시 국채 폭탄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당장 발행해야 하는 국채 규모만 2조 1천억 달러, 그런데 시장에선 이 물량을 누가 사줄 것인지조차 불확실합니다. 저는 세계 경제의 구조적 위험을 수년간 분석해온 글로벌 경제 전문 콘텐츠 기획자입니다. 지금 미국이 선택하고 있는 정책들, 과연 효과가 있을까요? 미국 재무부는 은행의 유동성을 활용해 국채 시장을 떠받치려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은행의 SLR 규제를 완화해 국채 매입을 장려하고 있고 단기 국채 발행을 늘려 장기 금리 상승을 억제하려는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스테이블 코인 시장을 활용해 단기 자금을 유치하려는 계획도 추진되고 있는데 그 핵심이 바로 지니어스 액트입니다. 문제는 지니어스 액트가 이제 막 상원을 통과했고 하원 통과까지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한두 달 안에 쏟아질 엄청난 국채 물량을 감당하기에는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스테이블 코인 시장의 시가총액은 현재 2,300억 달러 수준입니다. 이는 겉보기엔 큰 규모처럼 보이지만 하반기에 미국이 발행해야 할 국채 물량인 2조 1천억 달러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결국 단기 유동성을 흡수할 여력이 없는 상태에서 국채 금리 상승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향후 자산 포트폴리오를 점검하실 때 장기 금리의 급등 가능성을 염두에 두시고 미국채 ETF, 환율, 금 투자 등 안전 자산 분산 전략을 준비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지난해 미 국채 금리가 급등하던 시기에 고정금리로 묶인 채권을 무리하게 매입한 후 만기 전 손절매로 인해 원금 손실을 입은 적이 있습니다. 당시엔 미국이 디폴트를 피했으니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셨지만 실질적 충격은 부채 한도 협상 이후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던 겁니다.
이번 하반기에도 비슷한 충격이 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누구든 대비가 필요합니다. 현재 미국은 정책적 카드 대부분을 소진한 상황입니다. 국채를 팔 수 있는 여력도 받아줄 수 있는 자금도 시장 신뢰도도 점점 약해지고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을 활용한 국채 흡수 계획은 당장 효과를 보기 어렵고 은행의 부담을 전가하는 방식은 오히려 민간 대출 시장을 위축시키는 구축 효과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금리 유동성, 정책 방향 세 가지를 동시에 예의주시해야 할 시점입니다. 지금 세계 경제는 체스판의 마지막 수만 남은 엔드게임 단계에 진입했습니다. 누구도 다음 수를 장담할 수 없는 지금, 우리는 오직 정보와 분산으로 생존을 준비해야 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여러분의 가족과 지인들에게 꼭 공유해주세요.